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그 중에서도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뽕을 뽑자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바라던 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결국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되었다. 파티를 해야겠죠. 그런데 미리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한참 올라버렸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상승 재료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미리 선반영이 돼버리니까. 호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승 재료가 소진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승 재료란 이 승인에 대한 상승 재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승인에 대한 기대감, 승인되면 떡상할 걸로 기대했던 그 기대가 미리 반영이 되어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좀 정리하고 분위기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지금 상승 재료 소진만이 아니고 그레이스케일이 튀어나와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시장에 막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벌써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라든지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그레이스케일에서 디스카운트 해주니까 거의 50% 가까이 디스카운트를 해주니까 왕창 사들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2023년 초반에 비트코인이 16,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만 달러가 넘었어요. 50% 가까이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2배 반 이렇게 올라버렸으니까 3배 가까이. 그러면 50% 싸게 샀는데 그게 한 2배 반 올랐으니까 아마 5배 먹은 겁니다. 와, 초대박을 낸 거예요. 매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만큼 빨리 빠져나갈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간의 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빠져나가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요 정도 움직이네. 그런데 이만큼이 유출이 되니까 이 정도면 예상 범위 안에서 오케이.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레이스케일 물량 유출, 이걸 다 파악하고 있다면, 다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유출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다만 블랙록의 세일즈맨들이, 영업사원들이 시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아직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그러한 타이밍이 조금씩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수치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인교실에서 나눈 자료인데요. 여러분들께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수치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장 마감 후 56만 6,973개의 비트코인이 남아 있습니다. 전일 대비 14,300개가 유출이 되었다. 달러로 환산하니까 5억 8,600만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시장이 깜짝 놀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망하는 건 보입니다. 조금 꺾일 걸로 기대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그 수치로 유지가 되네. 정말 언제 파티를 하나, 파티하려고 하는 날짜가 조금 미뤄질 것 같네. 실망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이걸 보고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지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 비해서 2배로 많이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그 전전날
한 6일 평균을 내보면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정도 수치입니다. 뭐 이 정도라면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 정도 규모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더 기다리면 되지 뭐. 이 정도의 느낌이다. 자,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기 전 GBTC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의 물량이 61만 9,220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 마감 후 56만 6,973개로 줄어들었다. 총 5만 2,247개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거. 와, 충격에 빠질 수밖에는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블랙록과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들도 손님 받아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준비해놓은 물량이 있겠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 고객들이 있다. 그러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일간의 거래일 동안 거래된 물량을 살펴보면 유출 유입만 보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247개 유출이 되었다. 하루 평균 8,700개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타 비트코인 ETF에서는 블랙록과 친구들은 어떤 성적을 거뒀을까? 7만 9천 개가 유입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3,000개. 이 그레이스케일 거와 합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4,300개가 플러스입니다. 오우, 희망적으로 보여요, 갑자기. 어떤 날은 좀 많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적게 나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4,300개 플러스. 그런데 6일간의 이 수치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충 감은 잡을 수 있다. 이 정도면 뭐 오케이. 그레이스케일이 쭉 이대로 하루에 아까 뭐 5억 달러 규모로 그냥 계속 팔아 제낀다고 해도 그래도 블랙록과 친구들도 유입되고 있으니까 설사 블랙록이 본전이 드러나서 유입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거의 그레이스케일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레이스케일의 이 유출이 얼만큼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무한정? 그건 어렵겠죠. 재고가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쭉 나누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만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물량이 다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렸죠.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블랙록이나 다른 친구들이 달콤한 말로 우리가 더 싸, 우리한테 와 이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50% 이상 내야 되니까. 부자들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가니까 그걸 알고 이 그레이스케일이 얍삽하게 수수료를 높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수료 때문에 만약에 판다고 하면 그 친구들은 더 싼 블랙록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갈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대로입니다. 어차피 비트코인 ETF를 가지고 있을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 실현을 하고 치고 빠져나가려는 이런 규모가 얼만큼인가? 그건 뭐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겠죠. 예전에 추정된 자료로는 대략 27억 달러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도 팔고 나갈래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 실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GBTC를 다 사서 수익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1년에 포모가 와서 고점에서 막 6만 달러에서 GBTC를 그것도 프리미엄 얹어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요번에 혹시 세금을 내야 될 게 있다면 지금 팔아서 손실을 실현하면 세금을 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팔고 블랙록 거 사면 되겠죠? 근데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걸 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얍삽하게 얼른 팔아서 세금 안 내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한 달 후에 똑같은 종목이나 비슷한 종목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달 후에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유출 물량은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블랙록과 친구들의 비트코인 유입량은 제한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유입되고는 있는데 줄 서 있는 친구들이 좀 빠져나가고 영업사원들이 이제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 기간을 대략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입되는 물량이 좀 내려갔다가 3개월이나 6개월 후부터는 다시 척척척 올라서면서 본격적인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러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막 몰려드는. 자, 장기적으로는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블랙록과 친구들의 물량이 그레이스케일을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다. 자, 그런데 이건 뭐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그건 나중에 뭐 내년이나 아니면 올 말에 그렇게 된다고 기대는 갖고 있지만 당장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실망이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뭘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자,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지난 6일간의 거래 상황을 살펴봤을 때 플러스 4,300개의 유입입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유출 물량은 지금처럼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블랙록과 친구들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유입을 많이 못 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4,300개가 아니고 한 2,000개만 유입이 된다. 오케이, 아니면 뭐 1,000개만 된다. 암울한 상황이다. 1,000개 플러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레이스케일은 어차피 소진될 테니까. 단기적으로 1,000개. 그러면 뭐 시장이 실망해서 지금의 이런 좀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의 문제인데 하루에 1,000개 플러스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게 하루에 900개입니다. 미국만인데 이건 미국만 말고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비트코인이 하루에 900개 채굴되고 있는 게 그 물량이 다 미국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블랙록과 친구들이 이 1,000개씩을 유입을 시키려면 그 1,000개는 어디서 사올까요? 이걸 이제 JP모건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가 올라가고 유입이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서 가격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AP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JP모건이 전화 때려서 여기저기서 비트코인을 사와야 되는데 미국 채굴자들이 채굴해 내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900개가 채굴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사오나? 그것도 문제입니다. 뭐 지금이야 그렇다 치고 앞으로 3개월 지나면 반감기가 와서 그게 반토막으로 썰립니다. 450개. 그러면 미국에서 그 450개 중에 뭐 한 200개 정도 채굴한다고 그러면 이 물량을 어떻게 채우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걸 어디서 가져올까? 자,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여러 회사들이라든지 기관들, 펀드에 들어있는 비트코인 물량입니다. 위에 노란 색깔은 퍼블릭 회사들입니다. 주식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18만 9,15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회사들, 주식 상장이 안 된 회사들, 블록원, 마운트곡스, 이건 시장에 풀리겠지만 테더, 비트맥스 등등. 그리고 이 밑에가 ETF, 그리고 여러 펀드들입니다. 역시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물량, 이 ETF나 이런 펀드의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적어도 지금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ETF 물량이 계속해서 몇천 개씩 내수로 늘어나고 있다. 자, 오른쪽 위에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 자그마치 21만 5천 개. 중국이 19만 개를 가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46,351개. 그리고 밑에 랩드 비트코인. 이걸 스마트 컨트랙으로 싸서 묶어놓은 이더리움 환경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만 15만 8천 개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큰 기관들이나 나라, 펀드, 이 엄청난 규모의 비트코인 물량을 다 합쳐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트코인의 물량, 이걸 다 합치면 210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210만 개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전체 총 발행량의 10%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물량들,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일 줄 알았는데 전체 물량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0% 물량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처럼 보이죠? 이 펀드는 적어도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통틀어서 보면
한두 나라나 뭐 특정 펀드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이런 친구들이 그렇지만 전체 펀드, 전체 나라, 회사 이런 커다란 덩어리로 싹 다 모아서 보면 이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록이 벌써 외쳤는데 블랙록을 팽시키면서 다들 던져버릴까요? 그러진 않겠죠. 다들 그렇게 강제하도록 만들 수 있는 블랙록과 친구들인데 벌써 방향은 정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벌써 방향은 정해졌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물량을 어디서 가져오나? 채굴은 이제 4월 말부터 450개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450개. 이 물량을 누가 조달을 하나? 코인베이스에서 매수 버튼 눌러서 살까요? 그러지 않겠죠. 모자라서 이 친구들이 막 급하게 사들여도 우리들 핸드폰 속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실망에 빠질 겁니다. 비트쇼가 선동해갖고 뭐 가격 오를 것처럼 공급 쇼크 올지 모른다 그랬는데 뭐야 안 오르네. 에이 속았어. 단기적으로 안 오를 수 있어요. 물론 이 친구들은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수를 하겠죠. 사다 가격이 오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외 거래 물량도 한계가 있고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450개 뿐인데. 그러면 이 AP가 ETF 가격 맞추려면 사와야 되는데 전화 때리다 안 되면 결국은 코인베이스 어피트에 로그인해서 매수 탁 버튼 누르면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들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기대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외 거래 선에서 겨우 커버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확정적으로 공급 쇼크 온다 하면서 너무 과한 기대라든지 무리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의 속성상 그리고 반감기의 속성상 조금만 길게 보면 유의미한 결과물이 보여질 수밖에는 없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출 그리고 블랙록과 친구들을 통한 자금 유입 이런 밸런스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 한번 가늠해 보았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어마어마한 호재, 이 상승 재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힘을 좀 비축해 가면서 반감기로 접어들면서 ETF와 다시 만나서 손을 맞잡고 수요와 경제 원칙을 시장에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이 찾아오리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